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코인캐퍼스 홍반장입니다. 지난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보셨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금융위기의 최대 위기, 정말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돌파구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매출 영업이익 이 연결 기준 단위가 보이십니까? 이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7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7월 공시를 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이하로 주저앉은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에 그때 5,900억인가 그렇게 했었을 거거든요. 그때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자 보십시오. 1조는 무너지야 10조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급진전합니다. 아무리 반도체 가격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D램 지금 보시면 D램 재고분이 29조 원 정도. 그죠? 통상적으로 이 업계에서 재고수는 3조에서 5조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인데 지금은 21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D램 재고는 경쟁사 비교도 너무나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재고조율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미 20%가량의 자연적 감산을 택했는데 불구하고 재고는 계속 늘었다. 그러면 결국은 팔로를 못 찾았다 아니면 어떤 팔로가 줄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수치스러운 선언을 해버렸어요. 첫 감산 선언을 하면서 야 정말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5달러에서 그죠? 가격이 물론 예전 같으면 뭐 1달러 미만도 자주 갔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이렇게 어닝 쇼크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D램 가격 외에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을까요? 물론 한율 부분이 위에서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하면 1300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장 주력 부분 IM과 반도체입니다. 그죠? 이 비중을 보시면 시장 점유율 있고 비중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요. 그죠? 자 근데 IM 부분은 계속 내려왔다. 결국은 휴대폰 판매량이 떨어졌다. 그죠? 자 그리고 반도체 부분 자 28%에서 올라갔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이 두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나타났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보다 더 강력한 부분은 자 결국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메모리 최대 수출 국가는 중국이다. 물론 전 세계 다 있지만 중국이 가장 큰 비중. 근데 자 미국이 지금 반도체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과 거래하면 우리랑 또 거래 끊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거죠. 저쪽을 따라가자니 이쪽이 문제고 근데 이쪽을 하자니 아예 반도체 전체가 문제고, 왜냐하면 특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조립 종합이거든요. 근데 그 조립 종합에 특허가 없어지면 조립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넌센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 갈수록 근데 비메모리는 TSMC 같은 계속 잘 나가요. 그죠? 근데 메모리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타격점이 그리고 최악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메모리 시장 점유율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죠? 70%이 부분은 더 늘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단점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을 무기화한다면 엄청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정말 최악의 의사지만 좋다 너 마음대로 하고 우리 석 달 멈추겠다 마이크론으로 이 전 세계의 물량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갔던 이 반도체 가격 DDR4 가격은 언제든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무기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 전 세계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차기 사태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거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단점이자
언제든지 또 이 상황을 변환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통 큰 승부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결국은 비메모리가 정답이다. 자, 용인의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TSMC를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금액은 더 크다. 300조를 투자를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지난해 하반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3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용인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죠? 3나노, 2나노. 아직은 TSMC와 격차는 있지만 최소한 비메모리가 더 줄어들지 않는다. 자, 그리고 TSMC를 이제 따라간다. 자, 메모리는 다른 쪽이 계속 따라왔었지만 이제는 비메모리는 TSMC를 따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TSM 조금 늦지만 삼성은 어떤 삼성전자 기술을 결국은 저는 따라잡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메모리 쪽에서 올인했던 이걸 바탕으로 비메모리 쪽에 올인을 한다. 삼성전자 지금보다 더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TSMC 2나노전자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그죠?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TSMC가 대만의 58.5%가 됩니다. 자, TSMC 같은 경우 중국을 바탕으로 지금은 중국을 버리고 미국 쪽으로 되겠죠. 역시 이런 부분이 좀 빨라요. 삼성전자가 지금 15.8%입니다. 자, 근데 자 보이십니까? 3나노 2022년 6월 양산, 2022년 12월 양산, 2나노 2025년 양산, 2025년 양산. 이제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3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더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다른 쪽은 어떻게 됩니까? 3나노 같은 경우는 인텔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TS를 넣고 대신 2나노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TSMC는 이제 점점 비중이 줄을 거. 삼성전자와 인텔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올라가느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삼성전자가 지금 비중보다 더 낮아지지 않는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낮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둘이 과연 붙었을 때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 다 일본 놈들 제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TSMC 제칠 때가 아닌가 보십니다. 자, 여기에 글로벌 5 장비 시장 점유율, 자 2021년 기준입니다. 그죠? 세계가 정말 확실했어요. 그죠? 확실한 비중이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늘 이 하이웨이 때문에 멈춰서 지금 하이웨이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최근에 에이텔이나 릴라이언스, 지오와 공급 계약을 맞춰 1, 2 통사를 삼성 인도네 입지 강화. 자, 일본에도 토모코, 그 다음에 미국에도 1, 2 통신사를 다 삼성이 지금 입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5 투자가 늦어졌지만 이제부터 들어가고 있다. 자, 인도 5 투자 미중 이후 최대 규모가 예상이 되면 글로벌 5 통신 장비 점유율이 올라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신규 확장, 물론 새롭진 않아요. 새롭진 않지만 이 통신 장비 쪽의 비중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에릭슨이나 노키아는 제칠 수.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국 물량이기 때문에 하이웨이를 제외하면 넘버 1위로 올라서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점점점 반영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몰랐던 사실은 뭐 비메모리 가야 된다. 자, 이 글로벌 5 장비 올라오고 있다. 누구나 다. 근데 미래를 점념하고 미래를 섭렵하려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미래의 세 군데가 어딘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돌파구 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 돌파구 세 가지는 블록체인, 자율주행, 생성 AI입니다. 자율주행이나 생성 AI, 뭐 특히 챗 GPT라든지 이런 부분, 최근에 이 고반도체들 엔비디아가 정말 최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했었다면 엔비디아처럼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늘 따라가면서 그걸 잡는 능력은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이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 자, 자율주행 생성 AI, 자, 로봇 관련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트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 하만 인수를 해. 이 자율주행 생성 AI를 다 가기 위한 게 모든 것 때문에
반도체입니다. 결국 답은 반도체. 근데 그 기술력 또 새로운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이 메타 5G. 제가 계속해서 방송됐던 그 부분. 자, 그 부분이 결국은 블록체인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보이시죠? 삼성 넥스트는 계속 하고 있고 휴대폰에 이런 쪽이 지갑이나 커스터디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공격적인 투자, 이 블록체인 자율주의 생산. 저는 한마디 인수했을 때 왜 저 구조와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냐? 이 미래를 보는 눈, 이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그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 세 가지 필수 요소, 이 돌파구를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삼성전자가 지금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달려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삼성전자 워낙 어닝쇼크라 저도 좀 준비를 하면서 많이 좀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